예, 박종현 판승부 매주 목요일 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만납니다. 자, 승부사들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어서 강수영 변호사님과 서정욱 변호사님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요즘 그 서 변호사님과 강수영 변호사님이 저희가 짝으로 만들어 드렸더니 네. 타방송도 막 짝으로 지금 안 나오시고 파트너가 돼서 그러니까 영혼의 파트너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파트너인 걸 받아들이십니까? 저희야 뭐 감사한 일이죠. 오. 예. 요즘 후배들이 더 무서워요. 동양 후배. 아니 법조계 후배. 법조계 후배. 워낙 실력이 뛰어나서.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기대해 보죠. 자,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 97일 앞으로 다가왔고 MBS 여론조사, 그러니까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타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의 전국 지표 조사인데 지난 23일에서 25일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17%. 오늘 지지율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67%로 취임 이후 최고치인데 어떤 의미를 읽어야 될지 윤석 대변인부터.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앞에 충격적이죠. 일자가 있으니까. 일. 거기다가 민주당하고의 격차가 거의 3배 가까이 2.5배 이상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면 양당 체제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게 2월 첫 주 같은 회사 조사하고 비교해 보면 예. 그 직전 조사하고 비교해 보면 예. 민주당은 4%가 올랐는데 예. 4%포인트 올랐는데 국민의힘은 5%포인트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하. 아주 명징하잖아요. 예. 2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가 있었고 2월 20일에 장동혁 대표가 절윤 세력과 절연하자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단 말이죠. 예, 예. 이게 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반영됐다. 그럼 방향은 확실한 거죠. 강성필 대변인.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실력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 민생 경제 제일 중요하죠. 예. 근데 뭐 코스피 오늘 뭐 6천 돈 넘고 또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의 연이은 시그널이 시장에 먹혀들어서 강남 매물도 지금 하락세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외교 안보 뭐 트럼프의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도 책임감 있게 해 나가는 거고 국민들도 이제 이건 정부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트럼프가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쁜 세 얘기하면 번째 안 돼요. 나쁜 사람이다. 나쁜 예. 사람이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가 국내 정치인데 보통의 이 국내 정치는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잘 하느냐로 예. 평가를 하는데 요즘 바뀌었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어디까지 가느냐, 아하. 어디까지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느냐 아하. 이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율이 저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아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차이가 28%예요. 45대 17 빼면 28%인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뭐 저도 이거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예. 장동익 대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도 갑자기 왜 한동훈 대표 책임이 전혀 없는가?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제명은 됐지만 예. 계속 그 장동익 체제 끌어내려야 된다 하면서 또 여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장동익, 한동훈 지도자들이 예. 다 여기에 책임이 있다. 화폐해드린데. 예, 이렇게 저는 둘 다 보고요. 예. 다만 이제 그 항상 이 민심인 천심이 한 곳에 머무르는 건 아닙니다. 예. 항상 옮겨다녀요.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가면 또 언젠가는 민심 얻을 때가 있고 또 교만한 권력을 심판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우리 보수가 아주 어려운 상황 맞아요. 그러게 좀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뜨겁게 국민 속으로 다가가면 또 반전의 기회는 온다. 이렇게 또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적으로 싸운 게 아니라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한 건데 그거 자체가 지지율이 나쁜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보시는 제가 거예요? 다른 방송에도 예전 제가 한동훈 전 대표라면 예.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저는 억울하게 제명은 됐지만 예. 우리가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를 지지하는 분들도 국민의 후보들을 다 찍고 장동인 대표 중심으로 뭉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예. 그 한동훈 욕하는 사람들도 이게 좀 한동훈 대표가 변했구나. 이럴 수가 있잖아. 예. 근데 지금 같은 스탠스로 가면요. 예. 지방선거 망해가 장동인 대표가 무너져도 예.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동훈을 안 받아들여요. 그 한동훈 패배 책임이 없냐. 같이 이게 서로 분란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어느 한쪽이 먼저 깨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장동욱 대표는 왜 안 변하실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한동훈 전 대표가 더 장동혁 대표가 한 수 위라면 먼저 변하는 사람이 더 큰 정치인이에요. 더 큰 항상 이 정치인을 정치는 마음에서. 자기를 버리고 예. 자기를 희생하고 이럴 때지 똑같이 내가 억울하니까 너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지지율 떨어뜨려 같이 망하자 이거 안 돼요. 강성 변호사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예. 네. 예. 일단 국민의힘 지지율 17% 나온 것은 기존 이제 보수 지지층의 이탈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네, 뭐 늘 있어왔던 현상인데 이제 당 안에서 분란이 있고 싸움이 나면 보수 지지자들은 매우 힘들어합니다. 북한이라는 절대 적을 상정해놓고 피하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이제 보수의 습성이었는데 예. 우리끼리 싸워버리면 인지 부조화가 와요. 아. 악이 어디지? 우리의 적은 어딜까?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아하. 이 상태를 못 견뎌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장동혁 대표가 토론을 통해 가지고 반대 비판 목소리도 좀 수용하고 이게 아니고 싸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적을 없애버리자. 싸움이 없는 모습을 좋아해. 우리는 일치단결하자. 그게 바로 미래를 향해 가는 거야. 이제 이런 방향으로 자꾸 삼으니까 예. 그건 옛날 방식이죠. 그래서 그 잘못됐다는 지적을 한 것 같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의 숙제는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데 정당 지지율이 뭐 45%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전부 민주당 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는데 예. 왜 흡수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렇죠. 이 부분들을 숙제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윤석 대변인. 그 정도는 숙제도 아니에요. 제가 참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 억울한 제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표현을. 그러면 그 억울한 제명 당할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 한동훈이라는 분에 대해서 당을 위해 백의종군하라, 희생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뿌리 깊은 주류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냥 항상 우리는 대한민국을 줄이고 우리 위주로 돌아가니까 네가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어? 내 위치는 안 변하니까. 그런 시각의 반로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지가 않아요. 앞으로는. 예. 우리는 야당이고 야당 중에서도 가장 의석수가 작은 시대를 겪고 있는 야당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새로운 어떤 리더십에 대한 갈구를 하고 있고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과거의 예. 방식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조사가 또 중요한 점은 TK에서 양당 지지율이 28%로 동률이에요. 민주당은 이거 어떻게 읽고 계세요? 원래 이번 지방선거에 예. 첫 번째 화두는 뭐였냐면 예. 서울시장을 과연 민주당이 탈환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한 단계 지나더니 분위기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러면 부산시장도 민주당에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로 좀 고조가 됐어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상한 모습 보이니까 대구시장도 김부겸 전 총리가 나가면 해볼만 하겠는데 어허. 이런 분위기로 갔거든요. 예. 근데 저는 어제부터 뭘 느끼고 있냐면 대구 시민들이 야 국민의힘 얘네들 안 되겠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동혁이 한동훈하고 싸우고 있네. 이거 보여줘야겠다. 아하. 어디에서? 우리 대구에서. 어허.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에서 대구 시민들이 어떤 결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결단이 절대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는 아닐 거예요. 아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숫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옆에 대구 시민 계시는데, 자 우리 어우. 강수영 변호사님, 대구의 민심 어떻습니까? 미안해요. 좋게 얘기를 못하겠어. 그건 아닌 것 같아. 연기했어요 지금. 이상해. 나 너무 안타까워서. 왜 애기새 치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대구 경북은 보법이 좀 다르다. 아. 자, 국민의힘에 대해서 실망한 거 맞습니다. 혐오하는 것도 맞아요. 지금 현 상황을. 예. 그러나 그러나. 민주당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굉장히 이념과 신앙 체계에 가까운 아하. 굉장한 그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싫으면 예. 투표를 안 합니다. 이게 안 간다. 예. 아우 꼴도 보기 싫어. 안 가. 왜냐하면 왜냐하면 기존의 논리가 뭐냐면 국민의힘이 아무리 바보 같고 아무리 나빠도 저 종북 세력들보단 나아. 뭐 이런 식으로 절대 악화를 해놨기 때문에 악마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견디고 차악을 선택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해온 거지 국민의힘이 좋아서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은 너무 싫은 거예요 국민의힘도. 그러면 근데 여긴 절대 악인 건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안 가 투표장을. 그러니까 안 가니까 더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 민주당이 그래도 결집했을 때 25%에서 30% 정도 보는데 그래도 투표는 의무다고 생각하는 싫어도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약간의 노년층 이런 분들이 공고해요. 이거 투표는 의무다. 그렇죠. 그 수가 그래도 아무리 이탈을 해도 결국 투표에 임박하면은 25% 30%보단 더 집결하거든요. 그래서 투표율은 떨어질지언정 민주당이 당선되는 그림 매우 힘들고
게다가 하나의 변수 김부겸 전 총리가 네. 정말 완강하게 안 나가겠다는 뜻을 아직까지도 안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해봤어요? 네, 그 연락을 잘 안 받으신다고요. 요즘에 이제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그렇구나. 부탁드린다. 아하. 근데 이제 그 연락을 했다가 연락을 회신을 못 받은 분들은 아무래도 추정컨대 아하. 내가 전에 총리까지 했는데 아하. 뭘 또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 그러느냐. 예. 이제 약간 이런 인식이 있는 거 아니냐. 섭섭해하시는 분들이 이 분석을 아주 있더라고요. 흐뭇한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 후배의 분석이 맞습니까? 법조계 네, 후배? 저도 결론은 동조하고 동감이고요. 예. 항상 이 여론조사할 때는 최선을 찾아보고 네. 진짜 마음에 드는 당이 없으면 무당파나 아하. 답을 안 합니다. 예. 여론조사는 예. 그러게 선거는 차악 좋은 사람이 없어도 그래도 덜 나쁜 사람. 이게 여론조사와 선거는 심리적으로 틀려요. 예. 따라서 이게 그 실제 선거 가면 예.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여기서라도 도와줘야지. 예. 우리가 남진의 노래를 하면 이게 미워도 다시 한번 좀 이게 국민의힘이 싸우고 막 하는 게 뭐 대립하는 게 밉지만 예. 그래도 이게 일당 독재로 완전히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결국은 이게 그 차악으로 선택하면 예. 대구 경북은 사수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중요한 지역 현안 TK 통합 특별법 처리 그 보류를 두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책임 공방이 굉장히 거세요. 결국 이제 통합 당론으로 이제 정리된 것 같긴 한데 윤석 대변인 이거 어떻게 예. 돼요?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됐고 찬성으로? 예. 네. 되는 것이 맞죠. 왜 통합을 하느냐에 이 전제가 있잖아요. 합쳐서 행정 비효율을 제거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네. GRDP 그러니까 지역 GDP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구 경북을 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올려보자라는 건데 네. 모르겠어요. 해석은 이런 게 있죠. 음. 그 경북지사 또 대구시장 이렇게 각각을 위해서 뛰시던 뭐 국회의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의원. 입장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네. 합쳐져 버리면 자리가 하나가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걸 뭐 연기하려고 했다든지 뭐 서로 이제 그런 다툼이 있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은 났는데 예. 지도부에서 완전히 확실하게 이거를 당론이라고 정리를 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법사에서 통과되는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지켜봐야 하겠다. 3월 3일 전까지는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까지. 빨리 해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지금 해야지. 저 광주 전남 하는데 여기 빠지면 이거 언제 합니까 그러면? 네. 서 변호사님 이거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그 압도적인 여론이 일단 통합을 찬성하니까 될 겁니다. 지도부가 반대한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게 반대란 건 아닙니다. 절차상에 약간 뭐 수렴 근데 이런 우리 거 있죠.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민주당. 넘어가야 예. 되는데 음. 진짜 국민의힘 정치인들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본인들이 정말 지역을 생각해가지고 통합을 하는 것이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반대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고 조정을 할 수가 있지만 이건 순전히 지역 발전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 대구시장 만들고 싶고 그런 지방선거를 두고 개인 정치인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자리. 그런다고 해서 세상에 그러면 1년에 5조씩 4년간 20조라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예산을 포기했다고 하면은 지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 저는 살다가 지역 그 일면지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딱 이런 거 영나요. 처음 봤어요. 예. 야는 얼마나 화가 막았고 났으면 그랬습니까? 여는 눈 감고 또 네. 누군가는 딴지 걸었다. 캄캄한 미래 우린 묻는다. TK 통합법 불발 책임을 자, 대구에 사시는 강모 씨 아들 예. 강 변호사님. 그 지금 이게 대구 시민들이 어떤 지점에서 황당해하냐면 예. 지난 대선 전에 지난 선거구면 또 홍준표 시장 당시에 예. 대구 경북 통합을 추진한다고 해서 온 곳에 현수막을 걸고 버스 정류장마다 광고하고 정말 홍보를 엄청나게 했어요. 통합한다. 통합을 하면 서울 경기를 넘어설 수 있는 메가시티가 탄생한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대구 시민들이 좀 다소 황당해했거든요. 어떻게 서울을 넘어선다는 거야? 합치면 무조건 좋아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 기업이 안 안 맞네요. 오는데. 안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 그렇게 의구심을 표명을 했어요. 표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흘러가는 모양새가 예. 통합단체장을 뽑을 때는 이철우 현 경북도지사가 예. 통합단체장을 하고 어. 그 공으로 홍준표는 대권으로 가고 그렇게 도지사와 시장이 약간의 딜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림, 정치적 야합 비슷하게 그렇게 갔다가 경북 북부 쪽에서는 그렇게 통합하면 우리 소외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시끄러우니까 홍준표 시장이
에이 너네들이 반대해서 안 되는 거야 때려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토를 놔버렸던 그림이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나 경북 도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 행정 대통합이 정치인들 간의 야합과 술수였다라는 인식이 지금 강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5국 3특의 지방 정부 정책을 하면서 20조 원을 얘기를 딱 하니까 예. 사람들이 저거 진짜야? 약간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하. 근데 이 상황에서 대구에 있는 정치인들이 갑자기 뭐 이게 이재명 정부가 하는 거니까 못 도와주겠다는 느낌으로 반대를 하는 걸로 인식이 되니까 이거 뭐 도대체 언제는 서울을 넘어선다더니 지금은 또 뭐야 이게 도대체. 근데 뭐 특례 조항이 쫙 있는데 그중에 뭐가 부족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시민들이 예. 그런 특례 조항을 일일이 공부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냥 큰 것만 보거든요. 예. 근데 큰 거를 언제나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이러니까 도대체 저 뭐 하는 인간들이냐. 이 여론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어휴. 그래서 예. 아까 뭐 남진 씨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그렇지가 않아요. 김수철 씨 정신 차려 이 친구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선곡 정신 대결. 차려야지. 정신 차린 친구와 미워 다시 한번. 예산을 야. 준다는데 뭔 이유로 이걸 반대하냐는 거예요. 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그동안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는 뭐를 했냐. 리더십이 어디가 있었냐. 왜 국회의원들끼리 그 지역 국회의원들끼리 한쪽은 투표에 들어가고 한쪽은 안 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하. 예. 자, 뭐 어쨌든 그 자리를 박차할 뻔했던 송원석 원내대표 이제 뭐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거취 문제는 들어간 겁니까, 서 변호사님? 그렇죠. 뭐 송원석 원내대표도 이게 본인이 그러니까 반대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 아까처럼 이게 그 내용과 또 네. 절차와 관련해서 조금 의견 수렴 이게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요? 그걸 반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압도적 여론이. 그랬군요. 자, 그래서 이제 내일 대구에서 여당은 현장 최고위를 엽니다. 여당이 아무래도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보일 것 같은데, 자 이대로면 TK도 민정이 해볼 만한 카드다 이런 계산이 있는 겁니까? 그럼요. 그리고 사실 또 우리가 민주당이 대구에서 네. 당선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대구 시민들이 뭔가를 보여줘야지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그나마 정신 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국민의힘도 비상식으로 가버리니까 저희가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 때 누구랑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기 저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해도 맞겠어? 이런 불안함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강수영 변호사는 뭐 안 된다는데 예. 저는 대구 시민들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이 잘 안 맞으시네요. 네, 많이 안 맞네. 아니 저도 간절히 그걸 바라죠. 전략적으로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요 라인이 약간 정신 차려야 되는 라인. 예, 이게 예. 매주 우리 방송이 전선이 달라지니까 너무 흥미롭습니다. 두 문제 해결하시고. 네. 자,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대구에 있는 상황이고 내일 메시지 발표하잖아요. 예, 예, 서문시장에서. 예.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 아. 이제 메시지가 뭐가 될 거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네.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 예. 일단 대구에 가신 것 자체가 그 내일 서문시장 돌고 난 다음에 나올 메시지 네. 그것 때문에 대구를 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하필이면 대구냐는 건 다 아실 거고 보수의 본산이니까 결론은 지금까지는 뭐 제명 당하고 하는 와중에 국민의힘을 개혁하겠다,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된다는 내용 위주의 메시지였다면 바뀌었어요 이제. 2월 20일 날 장 대표가 뭐 절윤 세력과 절연한다 이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좀 더 커져요 얘기가. 그래서 예. 보수 재건의 메시지를 내일 아마 발표할 걸로 저는 아하.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오후입니까? 12시부터 시장을 도니까 오후죠. 아하, 그렇군요. 근데 우리 서 변호사님이 뭔가 조언을 하셨다고? 아까 제가 조금 말한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극한 대립으로 가서는 예.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이게 미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그 지금 계속 그 한동훈 지지세와 예.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장동혁 지지세가 예. 계속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어요. 깊어질 것이다. 깊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래가 이게 선거 끝나면 한동훈 대표가 보수를 재건하려면 지금 한동훈의 팬덤만 안 되잖아요. 한동훈을 반대했던 세력도 껴안는 뭔가 포용이 있어야 보수 재건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적대적으로 골이 깊어지니 제가 조언한 거죠. 예. 지금이라도 이게 본인이 지는 게 이거는 거예요. 예. 정치는 지는 게 이거는 거예요. 아. 그게 정치예요. 저는 옛날에 저는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 참 존경하거든요. 예. 그 김대중은 그래요. 자기를 그렇게 반대하고 해도요. 포용을 많이 해요. 예. DJP 연합도 있지만 예. YS도 이게 노태우하고도 3당 합당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왜 반한동훈 국민들을 왜 못 껴안죠? 지금
저는 이래가지고 지금 지지가 얼마나 팬덤이 국민은 안 돼요. 껴안을 가능성이 높고 예? 이제 정치 세력을 비판하는 것이고 그 국민들은 껴안을 준비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제가 이제 방송이나 유튜브 예. 댓글이나 여론을 보면 댓글을 보면 계속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감성이 예.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그 핵심 지지층 있잖아요. 정통 보수. 예. 그런 게 계속 안 좋아요. 자, 한동훈 전 대표 행보에 대해서 내일 대구에서 메시지에 따라서 뭔가 네. 보수 재건의 메시지가 네네. 보수층에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을지 대구 시민으로서 한 말씀 주세요. 네, 지금 분위기를 예. 이진숙 후보가 대구시장 레이스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라는 여론조사를 자꾸 인용을 하면서 예. 역시 대구는 답이 없군 이제 이런 메시지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역 정가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역에 이제 정치부 기자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 다 대구시장 선거는 주추 대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가 누구예요? 주호영과 추경호? 추경호 아하. 간의 주추 대전일 것이고 이진숙은 논외로 보고 있습니다. 정가에서는 결국엔 예. 그렇게 될 것이다. 아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대구시 의회에서의 모습을 보면 저희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그 대구 경북 통합 반대에 뭐 성명 내고 대구시 의회가 했던 게 사실상 이제 추경호 쪽 사람들 조직이 움직였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싫어한다. 대구는 싸움 나는 것도 싫어하고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데 추경호는 뭔가 안정적인 느낌. 지금 현재로서는 예. 주호영은 뭔가 반기를 들고 개혁해야 되고 이대로 당이 망가지면 안 되고 나 의원직 사퇴도 불사할 거야. 약간 싸우는 느낌. 이진숙 후보는 윤호개인 쪽 이렇게 3분돼 있는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 추경호는 되게 아주 뭐라 그럴까 점잖고 신사다. 그런 관리형 인재다 이런 이미지를 지금 심고 있어요 대구에서. 그래서 이제 주추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대부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 주호영 후보하고 예비 후보하고 네. 연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 조직을 흡수해야 돼요. 주호영 지역 기반이 없기 때문에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예. 예. 그래서 주호영 그 조직을 잘 흡수하는지 마는지 그 승패가 달려 있는데 예. 충분히 이제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전당대회 때도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홍 시장이 막 절대 안 된다고 그랬지만 예. 한동훈이 대표가 돼버렸잖아요. 예. 대구에 있는 당원들도 많이 지지했어요. 예. 그거 뭐 배신자라고 이제 한동훈은 끝이야. 이건 이제 윤호개인 쪽의 시각인 거고 예. 대구 시민들 그 이데올로기 안에는 안 갇혀 있습니다. 예.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실력. 누가 됐든 상관없다. 아하.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다. 아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대구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보수 지지층이라면 네. 최근에 이 정치 상황을 정말 뭐 뉴스 보기 싫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느냐? 당장 총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에도 그래도 이런 인물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기대를 걸어 보겠다. 보수의 리더가 될 사람이 누구냐? 소위 말해서 깜이 누구냐? 이걸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예. 거기에 대한 판단이 예를 들어 뭐 장도혁 대표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양상들을 언론에서 잘 짚잖아요. 서문시장의 뭐 항공 사진이랄지 사람이 몇 명 모였다든지 예. 이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단순히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에 출마하냐 여부를 떠나서 예.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이번 서문시장 방문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출마 지역은 아직은 뭐 논할 그 시간이 대진표도 아니죠? 한동훈 전 대표 마음이라고 봐요. 안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어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다 자유죠. 모르는 겁니다. 아직. 예. 네. 자, 아까 그 주추 대전이라고 아까 우리 강수영 변호사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정호 변호사가 느끼시기에 현재 주호영 의원과 추경호 의원과의 주추 대첩 누가 앞서고 있습니까? 서 변호사님은 저는 그래도 아직 이진숙입니까? 지지율은 이진숙 위원장이 좀 앞설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다 코스로 또 이게 윤재욱 의원이 있어요. 아, 4파전 정도. 경찰 출신. 예, 윤재욱 의원이 원내대표하고 예. 사선이거든요. 아, 아마 이제 그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그 장점도 있지만 또 이게 그 재판 리스크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은 이제 그 장동익 체제에 대해 좀 쓴소리를 많이 해서 예. 당원들의 여론이 좀 썩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저는 3명 중에 4명 중에서 지금은 뭐 오리무중 완전히 예측 불가다. 이렇게 봅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의원이죠. 유영하 그거는 의원. 이제 초선이고 뭐 예. 박근혜 대통령 후광이 있지만 예. 전부 사선들 뭐 육선들 이래 나와 있으니 예. 아마 그렇게 4명 저는 사파를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요 구도는 맞습니까? 글쎄요. 뭐 초선이라고 해서 안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빵선인데요. 맞네. 그런 이제 선수 기준으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어. 어떤 정치적 파괴력을 기대하느냐 예, 예.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렇다고 보면 강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주호영, 추경호 예, 예. 두 분이 가장 앞섰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네. 어. 그리고 유익규 변수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아, 어떤 맞네. 폭탄 같은 일을 지옥 할지 훈련. 몰라요. 지옥 훈련. 오늘도 보니까 뭐 아예 저기 현역 단체장들 다 내려놔라는 오. 메시지를 그거는 기초까지 포함되는 말로 저는 보이는데 페이스북 원문을 그렇죠. 보니까 기초 강요 관계없이 그냥 현역들 다 내려놔. 드리는 말씀 네. 딱 해가지고 근데 여기에 이어가지고 더 폭탄은 예. 현역 국회의원들은 단체장 출마하지 마라. 오. 이렇게까지 저는 극단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면 이게 또 누가 나가 그럼? 그럼 뭐 이진숙이 가는 거죠 대구시장. 근데 제가 예, 예. 그게 변수예요, 듣기로는 변수 극단적인. 예. 이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이 예.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요. 왜 있냐면 음. 이분이 이제 뭐 여성이라든지 신인 가산점을 받을 겁니다. 어허. 그런데 제가 또 듣기로는 어허. 현역 국회의원들이 나가면 또 현역 페널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진숙은 30%를 받고 아하. 다른 현역들은 30%를 못 받고 그 상태에서 또 극우 지지층들이 조금 지원을 해주고 또 장도혁 지도부 막 가서 필살기로 가서 뛰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뭐 가격단체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예, 예. 이 빵선, 빵순인지 빵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분들이 단체장 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은 300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옆에서 예. 서포트해가면서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예, 예. 이 광역 단체장 한 명 잘못 뽑잖아요. 예. 그 지역 망합니다. 과거에 어느 단체장이요 진짜 무능력했는데 예. 이 국비 사업을 하나 따려고 중앙부처에 갔대요 기재부에. 어. 근데 기재부에 가가지고 기재부 사무관한테 자기가 뭘 알아야 설명할 거 아니에요. 예. 명함만 주고 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몇 년이 후퇴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광역단체장은 정치인 뽑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 아니 그러면 그 김동연 지사는 빵선 아니었나요? 경기도지사 할 때? 예, 여기 맞아요. 정원호도 지금 국회의원 빵선이잖아요. 예. 다 빵선이 다 단체장 하는데 뭐 김동연도 완전 개판 친 겁니까? 아니, 이진숙도 방통위원장하고 네네네. 언론인 오래 있었으면 네. 뭐 대구시장 못할 이유가 뭐냐고. 김동연도 장관하다 바로 했고. 아, 뭐 제가 불법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봤을 때는 능력을 아니, 평가했을 옛날에 때 박원순 시장도 재밌네. 시민활동하다가 네. 시장했죠. 누구요? 박원순. 예. 그것도 빵선이었잖아요. 지금 빵선이 하니까 빵선. 빵선에 예. 긁혔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빵선하고 그 빵선하고 이 빵선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김동연 지사 얘기하면 일단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관료로서 그래요. 예. 예산을 다 박원순. 영상이고 박원순 시장도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알았어. 활동을 한 그 거잖아요. 지진숙은 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세요. 하세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요. 자. 그만 여기 잠깐 쉬었다가 예. 요 뜨거운 천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방송은 박지용의 한판승부고요. 예, 지금 15,000명이 동접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